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전장 안에서 내가 놓친 종목은 없을지, 나는 일단 1차 매매를 마무리했는데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지 실시간 랭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대1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11시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투자 좀 마무리하시고 주변을 살짝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요. 오늘 실검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거래량이 대부분 터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으로 일단 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미국 보험청에서 전격 승인 소식이 들렸다라는 이슈 있고요. 그 밖에는 테슬라의 상승 속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대표 주자로 에코프로, 자율주행에서 슈어소프트테크 주가 흐름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샤페론, 바이넥스, 유한양에게 그 예시일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아직은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역시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그 밖에는 핑거나 삼지엔터 개별 재료 안고 있는데요. 다 너무 핫한 종목이라서 다 볼 수는 없어서 이 중에서 저희가 딱 두 개 꼽아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샤페론, 바이넥스, 유한양행. 샤페론, 바이넥스는 급등 중이고 유한양행은 양전에 성공을 했어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좀 의미 있게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저는 유한양행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국내 최초로 국산 항암제라는 그 상징성으로 이제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FDA 승인을 받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의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고 지금 1차적으로 15만 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약간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고 다시 한번 15만 원대를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를 충분히 안착한다면 18만 원대,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매물이 없는 구간에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보다 매수하고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 경신을 했죠.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하다. 유한양의 의견인데요. 맞아요. 재료 너무 좋죠. 근데 올해만 2배가 오른 게 유한양행이에요. 맞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다 보면 두려움도 공존하는 게 내가 들어갔을 때 고점일까 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려면 또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FDA 기자회견으로 이제 유한양행에서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하기를 내년에 렉나자에 대해서 추가 승인 렉나자 외에도 지금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12개 정도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일에도 지금 공급 계약이 1,000억 정도가 나왔고 지금 마일스톤도 계속적으로 수령한다고 했을 때 이 금리 인하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어쨌거나 반도체를 어떻게 본다면 패대기 친 상황에서 시총 3, 4위가 이제 에이젠솔이랑 삼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바랑 이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이제 키 맞추기 전략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CDMO 쪽으로 순환비가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유한양행은 대장주 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검색 많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을 가장 의미 있게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에서 바이앤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료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굵직한 삼성전자, 지금도 보합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주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반도체를 외국인이 패대기 쳤다라고 표현을 좀 주셨는데 9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6조 6천억가량 매도했어요. 월 기준 최대라고 하죠. 다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살짝 매수로 전환하는 느낌도 나오죠. 하이닉스도 사고 있고 그 밖에 소재 쪽도 보이는데 삼성전자 왜 안 사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안 사다기보다는 네. 그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팔았고 사실 그 주범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굵직한 리포트를 계속 이제 작성을 하면서 리포트 작성하기 전에 대량 매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뭐 조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온 이유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이고 시총이 지금 수백조가 되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어쨌거나 그 풋옵션 전략을 취했던 외국인이 수익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굵직한 종목을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해왔고 지금 가격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7, 8월 때에도 반도체 고점련을 계속 주장하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인버스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적인 그 메리트가 지금 뭐 거의 1년 전으로 돌아가서 PBR이 0.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싸졌고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팔았지만 잠정 투자자 기준으로 오늘 장중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취하는 전략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 횡보를 시키다가 이렇게 횡보시키는 과정에서 매집을 해서 나중에 디스플레이를 할 때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일단 제약바이오랑 그 2차전지 키를 쥐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향후에 지수를 올릴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공략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권영우 대표님 입에서 삼성전자 공략하는 거 좋다라고 들어본 게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출연하신 이후에 삼성전자 꽤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긍정적인 시선을 본다면 이건 호재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조회수가 가장 많은 리포트 종목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저희가 오늘 올라올 리포트 중에서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증권사의 시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1위 기업으로 검색이 됐던 것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무산에도 실적 개선 추세라는 의미에서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고요. 그 밖에는 LG디스플레이, 삼양식품,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까지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하나금융지주는 어제 오늘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오랜만에 식품 쪽 한번 가볼까요? K푸드가 뭐 한 상반기에 대단한 열풍이었잖아요. 너도 나도 안 먹어본 사람까지 이 열풍과 함께 먹기도 하고 글로벌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하지만 주가가 요즘에 좀 쉬고 있어서 하반기에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리포트에선 뭐라고 말하나요? 일단 최근에 그 리포트에서는 이 바이 매수해라 목표 주가 75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캐파가 내년에 지금 늘어날 거고 이것이 숫자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25년 5월에 이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이게 기존의 그 삼양식품의 18억 개에서 25억 개로 지금 늘어나는 거면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한 40, 5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도 어쨌거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 리포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더 이상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성장주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수출을 견인하는 게 국내에서 이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뭐 해외에서 이제 그 바이저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케터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해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 카디비나 이런 사람들이 부닭볶음면을 챌린지를 이렇게 붐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틱톡커들 뭐 이렇게 틱톡이 또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막 팔로워 수가 막 1,800만 명, 뭐 2,0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해주니까 광고비도 절감되고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제가 그 미국에 지인이 있는데 슈퍼마켓을 가서 부닭볶음면을 사려고 보면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슈퍼마켓 그 사장님도 부닭볶음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고 공급은 지금 쇼티지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의 사이클은 사실 공급이 이렇게 부족할 때, 공급이 좀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때 주가는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살만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수의 영향을 탔었습니다. 삼전이나 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반도체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났는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는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살만식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매출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 오랜만에 리포트도 나왔고요. 권영우 대표도 이 바이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해결해 볼까요? 리포트 가장 많이 조회됐던 종목 가운데 어제 뜨거웠던 삼성전기죠. 이슈는 삼성전기가 몰고 왔는데 사실 삼성전기주차 주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증권에서 20만 원 목표가 유지한다 바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목표가를 유지하고 또 바이 의견 나름 긍정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을 사실 보게 되면 컨센서스는 약간 하회하는데 매수 의견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표가도 높이고 사실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리포트 어떡하라는 같습니다. 건가요? 이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어제 오른 이유를 보면 이 리포트, 그러니까 일단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네. 컨센은 그래도 하회하지만 어쨌거나 그 FCBJ 매출량이 인공지능향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슈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MLCC 수익성은 늘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리포트 내용에도 그렇고. 근데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얘네가 지금 그 삼성전기가 그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그 이벤트성을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니켈이 좀 함량이 많게 되면 배터리가 폭발 위험성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니켈 함량이 없는 쪽으로 이제 그 많이 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니켈을 떨어뜨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행 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이 핵심으로 부각해 봤는데 삼성전기가 이런 그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어쨌건 개발에 성공했고 26년부터 이제 양산이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매출이 더 좋아지고 이런 전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 덩치도 좀 크고 좀 그쵸. 움직임도 느리고 하니까 삼성전기보다는 그냥 다른 전고체 배터리주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기 일단 보합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힌트 하나만 주세요. 다른 전고체 배터리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는 그 구체적으로 양산하기 전에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한농화성이라든지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테마성으로 일단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삼성전기 직접 투자보다는 다른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라는 걸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됐던 종목과 리포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권영우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